지금 손흥민 선수가 맨유에 오면 저는 7번을 달아도 된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이 유독 좀 재밌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의 이적설이 좀 많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도 사실 맨유와 좀 강력하게 연결이 됐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92년생이고 지금 만 33살, 한국 나이로는 34살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격수로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사실 확실한 노장 반열에 들어간 선수긴 합니다만 소위 말해 탑 클래스 선수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수 생활의 관리를 잘한 선수들은 여전히 뭐 유럽 리그에도 있지만 사우디 같은 변방 리그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벤제마 선수라든가 상태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힘든 리그지만서도 여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듯이 이번 시즌에도 부침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록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리그 19경기 6골 6개 도움, 전체 대회로 따지면 28경기에서 10개의 골과 8개의 도움입니다. 특히 최근에 유로파리그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9시즌 연속 두 자리 득점이라는 정말 대기록을 세웠죠. 이런 득점 페이스만 봐도 조금 떨어진 건 맞지만 이 수치가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에요. 경기당 0.5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여전히 생산해주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과 두 자릿수 도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토트넘 전체 경기 기록으로 봐도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436경기 172골 91개의 도움입니다. 경기 출장 수는 지금 토트넘 통산 1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 수는 5위, 4위와는 2골 차이밖에 안 나고요. 그래서 4위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움은 이미 토트넘 역사상 1위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26골을 넣고 있는데 이건 토트넘 2위의 기록입니다. 1위는 아무도 깔 수 없는 해리케인입니다. 해리케인이 토트넘 소속으로 유럽 대항전에서 36개의 골을 넣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뒤를 잇는 게 손흥민 선수의 26골입니다. 그 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달성한 것들은 너무 많아요. 뭐 득점왕, 푸스카스상, 뭐 나열하기엔 수많은 성과들이 있고요. 손흥민이 합류한 올 시즌까지 10개 시즌인데 9개 시즌 동안은 3위, 2위, 3위, 4위, 6위, 7위, 4위, 8위, 5위 등 사실 토트넘은 토트넘으로서는 꽤나 좋은 성적들을 거둬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토트넘 팬들은 좀 화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토트넘은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있던 시절만 해도 마틴 율 감독 시절에도 와 잘한다 토트넘 잘한다 했을 때도 5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위권 정도의 수준의 팀이었는데 이게 그래도 투자를 좀 하고 해리케인 같이 자국의 유망한 선수들이 나오면서 이게 좀 끌어올려진 거예요. 손흥민 선수, 뭐 델레알리 선수, 에릭센 선수 등등. 그리고 포체티노의 지도력까지. 그래서 손흥민이 있던 시즌에 보세요. 3위, 2위, 2위 이런 것들은 굉장한 성과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승을 못했다 뿐이지 이 정도면은 토트넘에 손흥민이 있는 동안은 탑 클래스의 팀으로 있었다. 유럽 내에서도 꽤나 경쟁력이 있던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올 시즌 현 시점 15위를 기록하는 등 굉장한 부진에 빠져 있지만 이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뭐 용병술이나 전술 탓도 있지만 여기도 진짜 부상이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수비진이 진짜 거의 초토화예요. 지난 시즌 맨유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주전 수비진들이 다 쓰러져 누워가지고 지금 보면은 스펜스 선수가 왼쪽 풀백이나 센터백을 볼 때도 있고요. 벤 데이비스 선수도 지금 여전히 나와야 되고 반더벤이나 로메로는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아웃됐고요. 그래서 처참한 상황이라 이건 단순히 손흥민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미운 맨유 새끼에서 다룬 이유는 전 토트넘을 떠나면 좋겠어요. 축구 팬으로서, 손흥민 팬으로서, 그리고 맨유 팬으로서. 최근에 이적설이 막 연결이 됐을 때도 저는 너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푸대접입니다. 토트넘이 1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면서 결국은 FA로 풀리지 않고 다음 시즌까지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다니엘 레비의 스타일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 레비는 해리케인 보낼 때도 그렇게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이적료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엔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억 파운드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보냈죠. 1년 정도 남은 것 치고는 엄청나게 수완이 좋은 건데 반대로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 지독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국의 영웅이었던 해리 케인 선수도 이렇게 보내는 마당에 손흥민 선수도 저는 FA로 보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거 외에도 팬들의 비판, 전문가들의 비판이 조금 도를 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포인트를 봤을 땐 절대 부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경기력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금 폼이 떨어질 수 있으나 지금 토트넘에서 이렇게 공격 포인트 기록해준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팬들도 막 최근의 경기에서 마이키 무어에게 선발을 돌리고 손흥민을 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이키 무어 잘하는 유망주 선수기 맞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 어떻게 대체합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뭐 손흥민은 이제 한 1,000만 파운드 정도, 1,000만에서 1,500만 파운드 정도에 되는 가치를 지녔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들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400억대 중반 정도의 몸값을 지니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18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가치?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자체가 정말 푸대접이고 진짜 또 제이미 오하라라는 맨날 그 뭐 토트넘 출신의 레전드인데 뭐 레전드예요. 레전드기. 레전드는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지. 예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마치 자기가 손흥민 동급 정도로 뛰었던 것 마냥 막 비판을 해대는데 뭐 전성기가 끝났다. 대체를 구해야 된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빈도가 잦고 손흥민 선수가 유독 부진한 경기 이후에만 그런 막 여론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 자체가 저는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을 과연 대접해주고 있느냐. 일단 토트넘을 떠나야 된다는 이유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좀 더 맨유의 입장에서의 손흥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인데요. 일단 맨유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최전방 공격수의 전방 압박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기록되고 있어요. 경기만 봐도 골키퍼의 빌드업까지 압박할 정도로 막 최전방까지 스프린트를 많이 뛰어주거든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임하는 태도와 어떤 그런 피지컬적인 능력은 아모린 감독이 지금 추구하는 맨유에서 하려고 하는 축구에 부합해 있다. 아모린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상대방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굉장히 빠른 압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그런 전술에 굉장히 맞아 보인다. 지금 레시포드 가르나초 선수는 여전히 이적설에 계속 휘말리고 있고 안토니 선수는 이미 임대로 나갔죠. 그럼 이 세 선수가 다 나가면 윙어 자원이 좀 부족해요, 맨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윙어 자원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최전방에 무게감을 줄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서도 어느 정도 제 기능은 하지만 정말 손흥민 선수의 그런 공격 성향을 폭발시키는 거는 투톱에 가까운 전술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헤이리 케인 선수가 떴을 때도 사실 3톱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윙어의 플레이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해리 케인과 거의 투톱처럼 움직이기도 했어요. 우리 해리 케인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뿌려주면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는 정도로 거의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지금 맨유의 최전방에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다. 특히 아모린 감독에게 전술적인 선택지를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 편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아모린 감독의 3-4-3이 아무래도 약점이 조금 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땐 중앙 미드필더로서 중원에 있는 선수가 딱 2명밖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중원이 좀 옅어져서 상대방이 전방 압박 라인을 풀고 왔을 때 항상 수비진에 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미드필더진을 3명으로 좀 더 두텁게 하고 최전방 투톱을 놓는 그런 대안적인 전술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5-2 전술로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투톱으로 가서 호일룬 선수와 혹은 지르크시 선수와 짝을 이룬다면 굉장한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좀 더 치중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유에 또 왜 필요하느냐, 맨유는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코리안 리거를 또 배출하면서 한국 팬들, 해외 팬들, 동아시아 팬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해외 시장을 다시 넓힘으로써 거기에서 수익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맨유에 오면 저는 7번을 달아도 된다고 봐요. 손흥민 선수도 그 정도의 이름값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에 7번을 지금 꿰차도 된다고 봐요. 지금 7번을 갖고 있는 마운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사실상 한 시즌에 몇 경기 못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운트 선수도 7번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손흥민 선수에 양보하고 마운트 선수도 자기가 좀 더 맞는 번호를 찾아간다면 저는 상호간 이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맨유에 필요한 자원이라는 이유고요. 마지막 이유는 계약 기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토트넘은 결국에는 1년 계약, 손흥민 선수를 그냥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 연장한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단연 계약을 했어야 돼요. 최소한 맨유는 2+1 정도의 계약은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주급을 생각했을 땐 맨유로 오는 게 또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주급이 3억대로 알고 있고, 래시포드 선수가 지금 받는 주급이 5억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래시포드 선수급의 대우를 받아서 주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봉적인 조건도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전에 맨유는 이런 소위 말해 탑 클래스에 있던 노장 선수들을 영입해서 쏠쏠하게 활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부터 보면 호날두 선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맨유에서 꽤나 좋은 성적을 냈었고요. 그 외에도 카바니, 질라탄 선수가 왔었거든요. 질라탄 선수는 맨유에 합류했을 때 당시 35살의 나이였고요. 카바니 선수는 33살의 나이, 그리고 호날두 선수는 36살의 나이로 맨유에 다시 왔어요. 질라탄 선수와 카바니 선수는 1+1 계약을 했고요. 호날두 선수는 2년 계약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워낙 보여준 게 있고, 이번 시즌에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2+1 정도 계약을 통해서 최대 3년 정도 맨유에서 머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맨유에 왔으면 좋겠다. 토트넘을 떠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맨유로 와야 되는 이유, 이게 좀 복합적이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선수 말미에 조금 더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토트넘보다는 맨유가 뭐라도 트로피를 딸 확률이 높거든요. 최근만 보더라도 맨유는 FA컵이나 카라바오컵 이런 것들은 따고 있었어요. 뭐라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와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저는 맨유의 선택지가 굉장히 손흥민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나폴리, 파리 생제르맹 등등등 손흥민 선수와 계속 연결되는 팀들이 많은데, 맨유가 아니더라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적응하기 좀 더 수월한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독일이나 전 잉글랜드.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해리케인 선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요. 적응기가 그래도 좀 굳이 필요 없는 독일이나 잉글랜드로 갔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첫 번째 맨유, 두 번째 바이에른 뮌헨 정도의 선택지로 고민을 해서 좀 토트넘과도 원만하게 헤어지면서 현명한 이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맨유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논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